안녕하세요. 리프팅 장인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발음을 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노화의 흔적, 눈밑주름,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이 세 가지 주름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각각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눈물꼬랑 인디언 밴드 쪽 댐이 하나 있고요, 팔자 쪽에 댐이 하나 있고, 이쪽 마리오네트 쪽에 댐이 하나 있어요. 이 댐이 있고 지방이 흘러내리는데, 막고 있는데 위에 지방이 쌓이겠죠. 피부 조직이 쌓이니까 여기가 불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튀어나오고, 여기 팔자 위에서 한번 튀어나오고, 여기 심술보 마리오네트 위에 한번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튀어나온 것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없애는 수술, 그게 이제 지방 재배치 수술이고요. 다른 부위들은 이렇게 제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팔자 부분은 위쪽으로 당기고, 마리오네트 부분도 위쪽으로 좀 당기고, 이런 식으로 좀 튀어나온 것들을 좀 제거를 해야 좀 매끈한 좀 동안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제 피부가 처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주름도 생기고 되게 꺼짐도 많이 생기고 피부도 얇아지고 피부가 노화가 많이 진행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쵸, 콜라겐이 부족해진 것도 정말 많은 원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사실 피부 노화는 콜라겐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고요, 정말 수십 가지, 많게는 뭐 수백 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쉬운 예를 들면 바로 건물입니다. 우리 건물 보면 단단한 지반이 있고 그 위에 기둥들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설비들이 있습니다. 무슨 물도 흐르고 전기도 흐르고 각종 설비들이 있고 샤시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게 우리 건물인데, 우리 건물로 따지면 정말 콜라겐은 좀 미세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뭐 인테리어만 좀 바꿨다, 뭐 이 정도로 예시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테리어만 바꾼다고 해서 건물이 새 건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거지. 콜라겐도 중요하지만 볼륨을 좀 주거나 아니면 처진 것들을 끌어올리는 과정, 예를 들면 뭐 실리프팅이나 장비로 당기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애교 필요한 거 아닙니다. 제 겁니다, 제 거.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들도 이제 점점 그 볼륨도 빠지죠. 그리고 애교가 이렇게 좀 두툼한 분들은 애교살 아래에 이제 선주름이 잡힐 수가 있어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이 좀 떨어지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선이 생기는 거죠. 이제 계속 웃으면 웃을수록 이게 당연히 깊어지는 건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유명한 리쥬란 아이, 눈 밑에 맞는 PDRN 연어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말하면 PN 성분이에요. 리쥬란 PN 성분은 이런 피부 재생, 주름 예방에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눈밑 이런 잔주름이나 깊은 주름에 좀 깔아주면 주름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 밑에 이런 주름에는 잼버 리프팅이 굉장히 좋아요. 잼버 리프팅이 뭐냐면 눈 밑에 들어가는 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기는 실이 아니고 약간의 볼륨을 줄 수 있고 고정력이 조금 있는 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필러의 부작용 혹은 이런 불편함, 부자연스러움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잼버 리프팅 눈밑을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실 리프팅도 싫다, 필러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울트라콜 200이라는 눈밑 전용 PDO 필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눈밑이 볼록해진 시술이 아니고 그냥 눈 밑에 이제 탄력만 조금 주는, 볼륨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필러 종류이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단점은 3번, 4번 좀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인데, 대신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안전하다는 게 최고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술로 눈밑 시술을 하시면 탱탱한 눈밑을 유지할 수 있고 주름을 좀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술로 안 되는 눈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 보시면 눈밑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의학용어로 아이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름은 시술로 어떻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눈밑 지방 제거, 재배치 시술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팔자주름 있나요? 엄청 나이 들어 보이죠, 팔자주름이. 이제 점점 이제 웃으면 웃을수록 계속 생기는 주름이에요. 말도 많이 하고 음식도 먹고 입 주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꺼지고 빨리 주름지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팔자주름에 일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꺼져서 생기는 주름,
움푹 패여서, 그러니까 볼륨이 없어서 생기는 주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볼륨은 충분한데 선주름이 이렇게 쭉 간 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팔자 위에 이쪽, 아까 제가 댐 말씀드렸죠. 댐 위쪽에 여기가 이제 처져서 볼록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것 때문에 팔자주름이 더 깊어 보이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다 치료 방법이 좀 달라요. 첫 번째로 팔자가 꺼져서 생긴 부위, 특히 코 옆이 많이 꺼지죠. 이런 부위들은 당연히 볼륨을 증가시켜주는 시술들, 예를 들어 뭐 필러나 잼버 리프팅, 지방 이식, 이런 볼륨을 증가시키는 시술들이 1번이고요. 두 번째로 볼륨은 그대로 있는데 선주름이 일찍 간 경우, 이런 분들은 이제 피부가 얇고 좀 잘 접히는 분들 있죠. 웃으면 웃을수록 쉽게 접히는 분들이 이런 선주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꺼지지 않고 선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선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들을 하셔야 됩니다. 피부의 콜라겐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시술들, 예를 들어서 일반 그 주름 필러 있어요. 되게 소프트하게 하는 주름 필러들을 해주거나, 아니면 주베릭이나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시술들, 이런 주름이 좀 예방되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이쪽이 좀 볼록 튀어나와서 처져서 생기는 유형, 세 번째는 이쪽 살을 좀 위쪽으로 당겨주는 실리프팅을 하시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팔자 유형을 말씀드렸고, 그 유형에 따른 치료 방법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한 가지로만 정의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되게 복합적으로 팔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치료 자체도 좀 복합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필러랑 실리프팅을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인 거죠. 연령대가 40, 50이 넘어가는 분들은 이 마리오네트 심술포 주름을 가장 많이 고민하세요. 다른 병원을 보면 필러로 막 치료하거든요. 왜냐면 얼핏 보면 여기가 꺼져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두워 보이고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가 꺼져서 생긴 부위, 그 증상이 아니거든요. 마리오네트 주름은 여기가 꺼진 게 아니고 그 위가 볼록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볼록해진 게 여기서 댐을 한번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쌓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쌓인 것들을 살짝 위로 당겨주기만 하면 돼요.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시술은 실루엣 소프트 시술이에요. 실루엣 소프트는 입가에 들어갈 수 있는 좀 자연스러운 시술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콘이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릴 때나 음식 먹을 때 말할 때도 콘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입가에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실이고, 마리오네트에 있는 이 쌓인 지방 덩어리를 위로 이렇게 당겨줄 수 있는, 지방 재배치를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오네트 시술은 이렇게 1차적으로는 실루엣 소프트로 당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조금 모자란 부분들, 예를 들어 약간의 볼륨이 조금 없거나, 아니면 잔주름이 좀 있거나, 아니면 선주름이 좀 생겼거나, 이런 부위들은 고주파 시술이나 콜라겐 시술들, 뭐 이런 것들로 마무리해 주시면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술 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시술들을 한다고 해서 100% 이 증상이 없어지진 않아요. 간혹 이제 팔자주름이 완전히 없어질 거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린애들도 웃을 때 보면 팔자주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름은 좀 있어야 되고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오시면 이제 좋지 않고, 오히려 이게 나중에 계속 없어질 때까지 시술을 받다가 정말 얼굴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시술은 과유불급, 절대 과하지 않게 시술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한 5년 전의 나의 모습을 좀 되돌리자 라는 정도로 기대를 하시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보수, 이런 시술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건물, 우리의 얼굴을 우리 스스로 관리하는 이런 평소의 습관들을 잘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잠을 많이 자는지, 술, 담배를 하지 않는지,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지, 과도한 스트레스에 지금 놓여 있지 않는지.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습관을 잘 들이시면 아마 피부는 시술 받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천천히 늙으실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하면서 시술도 같이 해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우리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당연히 몇 달 운동 안 하면 당연히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몇 달 운동한 게 의미가 없나요? 그건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그때는 건강해졌고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운동하듯이 피부 시술도 하시면 우리가 나중에 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한 분들과 정말 큰 차이를 내실 거예요. 좀 우리 얼굴, 소중한 우리 얼굴을 좀 새 건물처럼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프팅 장인 김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